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AC 밀란 대 페이노르트. AC 밀란 최근 경기력이 안정적이다. 인터 밀란과 1대1 무승부, 로마전 3대1 승리, 엠폴리전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1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공격에서는 레앙과 플리시치의 복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레앙은 이번 챔스에서 최다 드리블을 기록하며 측면에서 위협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플리시치도 창의적인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차전에서 부진했던 히메네스의 반등도 기대됩니다. 수비에서는 에메르송이 부상으로 빠지지만 워커의 대체가 가능하며 매냥의 홈 경기 안정적인 선방 능력 덕분에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노르트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브레다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전력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아야세 우에다, 퀸텐 팀버, 칼빈 스탱스, 황인범, 라미즈 제루킥, 바르트 니우코프, 조던 로톤바, 저스틴 비엘로우 등 주전급 선수 8명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주전 라인 붕괴로 인해 대체 자원인 무사, 이바누색, 카란자 등이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챔스 원정에서는 맨시티 원정 3대3 무승부, 바이에른 미넨 원정 3대0 승리 등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거 이탈 변수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어려운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C 밀란이 전력상 우위를 점하며 홈 경기 강세를 고려하면 승리가 예상됩니다. 페이노르트는 챔스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대거 이탈 변수가 큽니다.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으며 AC 밀란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두 번째 경기 분석, 프레스턴 대 밀월. 프레스턴 최근 9경기에서 6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주력 미드필더 듀안 홈즈의 부상이 4월까지 이어지며 잭 완모우, 조던 스토리, 벤 화이트먼도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돼 전력 손실이 큽니다. 미드필더 라인이 약해진 만큼 세트피스와 역습이 주요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오스마지치와 프로크야르 옌센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오스마지치가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휩싸이며 FA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경기 전후로 외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나 직전 플리머스전에서 1대5로 대패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정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핵심 데니 맥나마라, 라이언 레너드, 칼럼 스캔런이 결장하면서 수비 조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조지 사빌과 카밀 네을리가 중원에서 버티며 측면 공략을 노릴 예정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프레스턴을 상대로 7승 3무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프레스턴의 홈무패 기록을 깨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레스턴은 홈에서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미드필더들의 결장이 변수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반면 밀월은 직전 경기에서 대패하며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며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쉽게 무너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운영 속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득점 혹은 1대1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아탈란타 대 클럽 브리에. 아탈란타 최근 공식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라스 베로나전 5대0 대승을 제외하면 단 한 경기에서도 공격력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가장 최근 경기인 칼리아리전에서도 0대0 무승부로 끝나며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공격수 스카마카의 결장으로 인해 레테기에게 모든 기대가 집중되고 있으나 그 역시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 케텔라에와 파살리치가 이를 지원하는 만큼 찬스는 충분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코스누와 스칼비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빌드업과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짐시티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무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클럽 브리에 최근 공식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집중력은 상당합니다. 1차전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심리적 우위를 점했다. 브리에의 가장 큰 강점은 측면과 속공입니다. 바나켄과 탈비, 촐리스가 역습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촐리스는 최근 경기에서 교체 출전 후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와 아탈란타의 측면 수비를 집중 공략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오르도네스와 메엘레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상대 공격을 봉쇄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1차전에서 이미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탈란타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브리에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리에의 역습이 나쁘지 않지만 아탈란타의 홈 경기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결국 화력 대결 끝에 아탈란타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바이에른 뮌헨 대 셀틱. 바이에른 뮌헨과 셀틱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은 양팀의 경기 운영 방식이 맞물리면서 팽팽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 뮌헨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셀틱이 더 나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며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초반 두 골을 실점한 이후 반격이 늦어지며 결국 1차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뮌헨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뮌헨이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리그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풀전력을 가동한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미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상황이라 이번 2차전에서는 경기 운영에서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틱은 1차전에서 경기력 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맥그리거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를 조율할 것이며 하타테와 엥겔스가 공격 전개를 맡아 빠른 템포의 패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에서는 마에다, 아이다, 조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주 1차전에서 득점했던 마에다의 빠른 침투와 압박이 뮌헨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뮌헨이 홈에서 워낙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에서 셀틱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비적으로 완벽한 대응과 더불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결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틱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뮌헨의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만큼 쉽게 득점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뮌헨이 점유율을 유지하며 셀틱의 압박을 피해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셀틱이 후반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뮌헨 역시 최근 공격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2대0 승리를 예상됩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다섯 번째 경기 분석. 벤피카 대 모나코. 벤피카와 모나코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은 양팀의 전술적 접근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벤피카는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았지만 공격 전개에서 다소 날카로움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모나코는 상대의 압박을 버티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실점 이후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역습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반드시 득점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벤피카는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역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나코는 2차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공수 전환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측면에서는 미나미노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가 핵심적인 공격 패턴이 될 수 있으며 최전방에서 비에레트가 수비진을 끌어당기며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것이 모나코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반면 벤피카는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측면을 활용한 역습으로 모나코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이며 1차전에서처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경기 조율과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고 빠른 측면 전환을 통해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벤피카는 이를 역이용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의 흐름은 모나코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하고 벤피카는 단단한 수비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반격을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나코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흔들려 하겠지만 벤피카의 탄탄한 수비 조직과 정교한 역습 전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경기는 벤피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크며 벤피카가 이를 이용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벤피카의 2대1 승리를 예상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